안녕하세요. 강남인강에서 중등부 과학을 맡고 있는 최유선입니다. 자, 이번 중학교 새내기 학교생활 가이드에서는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저희 학교의 지필고사 수행평가 에이스 학생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서중 2학년 재학 중인 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지영 학생은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올라오게 될 때 가장 걱정되고 긴장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시험과 수행평가가 초등학교보다 많아진다고 해서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난이도가 확 높아지지 않을까? 혹은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아보았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새로운 과목들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답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학년 때는 기술과정, 2학년 때는 한문, 역사, 정보, 그리고 3학년 때는 중국어가 새로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과목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3학년이 되면 학교마다 제2 외국어를 선택해서 배우곤 합니다. 저희 수서중학교의 경우에는 중국어를 채택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3학년 때 제2 외국어까지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저희 언니의 말을 조금 빌려서 말하자면 자사고나 특문고 같은 선택지의 폭을 넓히려면 수행평가나 내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중에서 본인과 특별히 더 잘 맞고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 진로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과목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공부하면 뒤처질까요? 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수업에만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해도 뒤처지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취약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따로 보충하고 집에서 오늘 배운 것도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파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학원을 다니는 게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학교 수업만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서 내가 따라가기 조금 벅차다, 보충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강이나 학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굳이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노트 정리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준비물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삼색 볼펜이나 스테이플러가 있으면 좋습니다. 국어나 영어나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유인물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작은 스테이플러를 하나 가지고 다녔더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필기 유무가 달라서 필기하라 하시는 것은 꼼꼼히 하고 중요하다 언급하신 것은 교과서에서 찾아서 따로 밑줄을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로 노트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많은 프린트물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영 학생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테이플러 가지고 다니면서 이 프린트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 이걸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영 학생 혹시 공부하다가 슬럼프 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수학학원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잠을 자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조금씩 해가면서 머리에 휴식을 주고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지영 학생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지영 학생 슬럼프가 왜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왜 그런 거죠?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노력을 이것보다 더 하게 되었을 때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만 위해서 막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휴식을 쉬어주면서 자신의 이러한 템포를 조절을 해준다면 이렇게 슬럼프가 오지 않고도 충분히 공부를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질문은 중2 수학이 중1 수학과 관련이 있는지 난이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2 수학이 거의 중1 수학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1 수학 수업을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중2 수학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학들과 대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1 때 수학을 어느 정도 잘 해두면 난이도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영 학생이 말한 것에도 선생님이 100% 공감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학까지 이제 모두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이전에 있던 수학 과목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1 수학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중2 수학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학 외에는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과목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나 영어, 그리고 자신의 취약 과목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책을 많이 읽고 영어는 기초 문법을 다진 후 지문을 많이 풀어보면 좋습니다. 과학은 2학년 때부터 외울 게 많아지니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니 소홀히 하는 과목은 없도록 합시다. 네, 맞습니다. 방금 지영 학생이 말을 한 것처럼 다른 과목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목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지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업 시간에 영어는 쉬운 단어만 알려주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저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크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영단어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암기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기본 단어책을 하나 사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외우는 게 나중에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이용해서 꾸준히 영어 단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지영 학생의 대답이 있었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행이나 심화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얼마나 해야 할까요? 너무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을 제대로 알고 문제 풀이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복습도 병행하면서 한 학기나 한 학년 정도 빨리 선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선행을 빨리 나가고 복습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도 지영 학생의 말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진도를 무작정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꼼꼼하고 제대로 복습을 한 후에 한 학기 정도만 앞서 나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와 관련된 질문들을 모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도와주신 수서중학교 강재용 학생한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부 3강 중학교 새내기 학교생활 가이드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신입생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